안녕하세요. 고민 해결 인생 상담소 김미나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제주도 한 뮤지엄의 전시회를 좀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가장 두려운 고령자 질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치매와 기억 소멸에 관한 전시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서 전시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요. 우리가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기억의 상실, 그리고 치매, 이런 것들을 이런 예술작품처럼 우리가 달리 전환해서 생각을 달리 전환해서 볼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질문을 받는 전시회였습니다. 오늘 두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과 그리고 그 따님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이 사례는 두 분이서 같이 오셨는데 어머니와 딸이 이제 상담소에 같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굉장히 중요한 고령기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또 치매이고 치매 관리이기 때문에 고령자이신 어머니 상담과 따님 상담을 어느 때는 따로, 어느 때는 함께 가족치료적 접근으로 시도해 본 상담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81세로 지난 한 8개월 전에 치매안심센터로부터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사별을 하시고 자녀들을 다 출가하시고 혼자 사시다가 경증 치매에 걸리시면서 지금 둘째 따님 댁에 와서 같이 이제 귀거하고 살고 있으면서 둘째 따님이 돌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 근래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도 복지관에 나가셔서 활동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따님이 관찰을 봤을 때 요 근래 부쩍 더 우울해하시고 기운 없어 하시고 하는 모습,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주저주저 하시고 하는 것들을 좀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그쪽에서 소개받아서 상담소에 온 케이스입니다. 이 따님께서는 그래도 심리상담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매스컴이나 주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심리상담은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자신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면 몸도 마음도 좀 건강해질 수 있다,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상식을 좀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지만 딸이지만 아들이지만 친구이지만 하지 못하는 많은 말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못다한 얘기들을 상담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처럼 우울하시거나 또 우울하시다가 경증 치매가 조금 더 진전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덜 빨리 진행되도록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지금 현재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치매에 관해서는 많이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경증 치매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끔 중요한 사실 또는 사건, 이것들을 이제 좀 가끔 잊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그다음에 어제 그제 일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 쓰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문장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 연결된 문장을 완벽한 구조로 완결 구조로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한 일을 하면 집중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집중력 시간이 좀 짧아지고,
그리고 한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때 빨리 모두가 전환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결정 내리기, 판단하기 이런 것들을 좀 주저하게 되죠. 무엇보다 더 이제 경증 치매 환자에게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치매는 불치병이라는 점점점 나빠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훨씬 더 경증 치매 때부터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하시면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훨씬 더 그 신체 증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힘들어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 환자에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처방을 내리는데요. 아까 말한 약물 처방으로 반드시 복용을 같이 해서 그 인지를 좀 기능을 좀 향상시키고 신경세포 손상을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비약물 치료인 이제 심리상담으로는 자신이 변화해가는 모습에 그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들을 좀 약화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도 또 중요하게는 경증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이제 가족에 대한 상담입니다. 어르신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키워준 자식 세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도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머니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자꾸 어머니가 어린애 같은 반응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에 같이 덩달아서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 또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처해주면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도 같이 병행하는 것 꼭 권해드립니다. 이 따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서 상담하러 들어와서는 이제 아침에 본인이 식당을 가기 전에 이제 따님께서 식당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식당을 가기 전에 어머니를 복지관에 모셔드리고 식당으로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담 시간에는 어머니를 복지관에 왔다가 상담실로 모셔다 드리고 상담 끝나면 본인은 가겠노라고 이제 약속을 좀 하셨고 꼬박꼬박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회기 때 그 어머니에 대한 좀 상담을 먼저 시작했고요. 먼저 시작하면서 어르신에게 호칭에 대해서 이제 또 동의도 구하고 또 어떻게 불러드리는지 선택도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치매 환자를 상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꼭 그분이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꼭 이름을 여쭙니다. 그래서 뭐뭐뭐 어머님이라는 호칭으로 하겠노라고 얘기를 대화 속에서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 사시죠?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하고 묻는 것들을 이제 루틴하게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지금 상담을 하러 간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거의 동의는 하시고 오시기는 하셨지만 상담이 뭔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다면 또 지금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불안을 더 가중시킬 것 같아서 이분의 심리정서적인 안정화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그 어르신과 굉장히 친밀하게 편하게 해드리면서 친밀하게 그 신뢰를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어르신에게 먼저 이제 상담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담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상담실에 와서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도 되는 곳,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말은 선생님만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 상담사는 무덤까지도 그 얘기를 가져가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담사의 윤리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상담사는 꼭 지킨다는 것, 어머니가
그 상담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 그만둘 수 있다는 것, 이런 정도를 어머니에게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그 미자 어머님이라고 이제 불러주시 이름해서 미자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 계속 미자 어머님, 미자 어머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제 치매에 대해서 또 아주 간략하게 어머니한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치매는 우리 몸 중에 우리 몸에 많은 병이 있는데 우리 몸 중에 뇌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약물 복용하고 사회활동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급속하게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상담자인 저와 함께 그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어르신은 그때 갑자기 이제 한 10분 정도가 이제 지나가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어. 아리송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지 꿈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보아서 기억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불안해라고 말씀도 하시고 더 큰일 나면 어떡해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상담은 어르신의 이제 의사도 아니고 현대의학으로도 좀 지금 어렵다고 하는 치매를 상담자가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 본 상담자가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빨리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비록 기억이 좀 쇠퇴해서 어려울지라도 마음까지 힘들게 하는 것들은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것들이 이 상담의 목표였습니다. 첫 세기의 상담 중에 어르신은 끝부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식 걱정이 제일 많아. 내가 7남매를 뒀는데 아니 6남매인가? 라고 그래서 6남매인지 7남매인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드님 한 사람이 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이 있어서 지금도 6남매인지 7남매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셨지만 자식 걱정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첫째 아들부터 둘째, 셋째 쭉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아들 말씀하실 때는 저를 눈 맞추고 저를 좀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셔서 창가를 보시면서 아련하게 조금 약간의 슬픈 모습을 띠면서 첫째 아들이 걱정이 된다. 많이도 못 배우고 그래서 집에도 잘 안 오고 집에도 잘 안 오는 거 보면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내 그 둘째 아들을 말씀하실 때는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잘 살고 똘똘하게 굴어서 결혼도 하고 잘 산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지금 딸들이 있었는데 세 사람의 네 사람의 딸이죠. 네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딸들도 그냥 아주 잘 살지는 못하지만 밥벌이들은 하고 있어서 걱정은 아닌데 지금 둘째 딸 집에 와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셨습니다. 사위 집에 와 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자식이 이제 6명,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 7명인데 그 자식에 대한 감정들이 뭉퉁거려서 자식이 아니라 각각의 자식들에게 다른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시다가 선생님 혹시 이 노래 알아요? 라고 하셔서 아마 선생님 연배도 이 노래를 알 텐데 하시면서 나그네 서름이라고 하는 노래, 그중에서
특히 첫 대목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고 하는 가사가 딱 자기 인생의 가사 같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자는 이제 이때다 싶어서 미자 어머님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노래를 검색해서 틀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말씀하시고 그 노래를 좀 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 노래를 부르셔도 됩니다라고 일부러 그 이제 어르신의 기억 때문에라도 말씀을 드렸더니 1절은 제법 뭐 가사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고 1절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불러가면서 좀 끌까 싶었더니 굉장히 잘 듣고 계셔서 그 3절까지 좀 들었는데 눈에 그 눈물이 고이시고 그 얼굴이 좀 슬퍼 보이시면서 눈물이 그런 고이시는 거를 좀 봤습니다. 상담자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좀 뜨거워졌고 목이 좀 울컥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저를 좀 보시고 아이고 내가 선생님을 울렸네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자는 그것만으로도 어르신께서 상담자를 좀 이제 좀 믿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가웠던 대목입니다. 내가 주책이지라고 말씀도 좀 하셨는데 아닙니다. 어머님 때문에 미자 어머님 때문에 저도 옛날 노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손을 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 치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손을 잡거나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들을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데 이 치매 어르신의 신체적인 접촉은 굉장히 중요한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손을 잡아드리고 따뜻해드리고 안아드리는 것을 상담 중에 진행하기로 생각을 하고 어르신 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시다가도 어르신은 또 그 말 하시더니 또 바로 그 아들 걱정을 또 하시면서 좀 걱정을 좀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 걱정하시는 것에 가장 그럼 큰 마음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그 지금 내가 치매 와서 애들을 못 도와줄 망정 애들한테 폐가 되는 것이 내가 가장 두렵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처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오셔서 저한테 다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따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다시 샵에서 이제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일회기를 끝났습니다. 일회기를 끝난 다음에 잠시 한 5분, 10분간 이제 따님 이제 그 교육 상담을 좀 실시해야 됐었는데요. 발견한 지금 초기 상담, 일회기 상담에서 발견한 어른의 특성을 좀 따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한테 따님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시면 어른한테 전이가 돼서 더 불안해하니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님도 지원해주는 그 상담자가 있으니 따님도 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또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상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랬더니 기꺼이 저도 상담해 주시면 받겠다고 하시고 시간이 10회기는 다 같이 못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고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10회기를 좀 상담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지금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어머니가 좋았던 경험을 좀 제가 좀 많이 끄집어내서 이야기 말씀드리게 했고 그리고 그 옛날에 슬펐던 기억들을 하면 그 기억들이 현재의 그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어르신께서 내 맘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면 어떻게 그리실까라는 것들, 그 다음에 어르신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걱정 인형 만들기, 그 다음에 어르신의 소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다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그리고 어르신이 상담자의 손톱을 보고 손톱이 곱네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 회기 때는 어르신을 좀 화장품을 좀 상담자가 잠시 준비해 와서 어르신 손톱을 발라드리고 그다음에 좀 화장을 좀 해드렸습니다. 멋쩍어 하면서도
화장 받으시는 모습에 그 거울을 보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환해 보이셨습니다. 기념으로 지금 사진을 한 장, 몇 장 찍어서 어머니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고 가족들 핸드폰으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담자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이 그 숙제를 다 못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르신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을 그나마 좀 움직이시고 상담 오는 것들을 즐겨 하실 수 있도록 한 결과 어르신이 마음이 많이 좀 안정이 되셨다 하고 따님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상담쌤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갔다 오고 나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따님에게 좀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9회기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10회기 상담이 이제 좀 진행됐는데요. 10회기 상담에 10회기 이제 마지막 상담이라고 하니까 어르신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언제든지 상담자하고 다시 상담하고 싶으면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 사진 중에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예쁜 모습을 자그마한 액자에 담아서 선물로 좀 드렸습니다. 어린애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좀 진행했고요. 우리 그 따님에게도 7회기 상담을 진행했는데 따님 상담자는 어머니 상담자가 아니라 따님 상담자는 이제 별도의 상담자가 맡게해서 두 사람의 상담사가 서로 그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의논해 가면서 상담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따님도 그리고 미자 어머님께서도 많이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증 치매라고 했을 때 좀 중증 치매보다 조금 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면이 어려운 면은 인지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진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앞서 사례는 그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신 미자 어머님의 이제 그 상담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족 상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따님 58세 되신 둘째 따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둘째 따님의 상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 상담은 총 어머님 오셔서 10회기 하는 동안 따님은 7회기 상담을 좀 진행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따님 상담을 맡은 상담자와 미자 어머님 상담을 맡은 상담자가 매주마다 상담을 마친 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게 이 가족을 도우려면 어떤 상담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매주 의논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지금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신 거기 때문에 심리 상담만으로는 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이 상담을 의뢰한 노인복지관 그리고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안심센터에 같이 이 사례를 의논해 나가자고 그 사례 회의로 회의를 직접 만나서 못하면 비대면으로라도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자고 하고 회의 구조를 잡고 시작한 상담입니다. 경증 치매를 갖고 있는 어르신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많은 자식들이 그러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식과 내가 사랑을 덜 받았다 또는 편애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를 싫어하는 자식들의 부모가 병들었을 때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상담 장면에서 또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따님은 그 어르신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보다 애틋하고 고생하면서 이제 본인들을 키워주신 식당 하시면 어머니도 식당을 하셨는데요. 식당 하시면서 자식들 6을 그리고 한 자식을 먼저 앞서서 보낸 어머님의 마음을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어머니를 애틋해하는 따님이셔서 무척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식당을 하는 관계로 생업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그냥 일반적인 어머니도 아니고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이신지라서 잠시라도 조금만 늦게 일 때문에 늦게 가게 되면 겁이 나서 종종거리고 뛰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긴장을 좀 유발하고 그리고 버거워하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해서 기진맥진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 사위인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든다. 그리고 어머니가 언제까지 저희하고 지내게 돼야 될지 그동안은 남편이 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눈치가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왜 아니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증 이제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라면 며느리면 아들이 힘들어하고 아들이면 딸이면 사위에게 미안해하고 하는 것들을 다반사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어떻게 그 어머니를 모실 생각도 하셨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직 아이들이 좀 고등학생이고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본인의 자식들은 좀 많이 컸고 그리고 자기가 식당을 하니까 시간을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는 자유롭게 낼 수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이제 형제 자매들이죠. 자매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는 매일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종종거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데 가끔씩 와서 들여다보는 동생들이야 마음이 좀 저보다는 편하겠지요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부러워하고 씁쓸해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좀 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모시는데 각각 지금 6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좀 물었더니 가끔 들여다볼 때 맛있는 걸 사갖고 온다든가 어머니 용돈을 드린다든가 그래서 자기들 시간 날 때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하셔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다. 가끔 각자가 시간 나눌 때 오시면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외출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일을 계획을 할 수 없지 않겠냐. 그러면 좀 정기적으로 좀 날짜를 정해서 좀 본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난감해 하셨지만 정말 그러고 싶다고 말씀을 좀 하셔서 지금 봐주는 것 동생들이라든가 형제자매를 봐주는 것이 좀 길게 봐서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좀 조속하게 회의를 좀 진행하셔서 좀 그렇게 좀 분장을 어머니 부양하는 데 있어서 분장을 하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남편과도 또 그런 시간에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 남편하고 깊게 상의했다고 하면서 좀 동생들에게 그리고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좀 반갑게도 거절하지 않고 늘 미안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좀 돌보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자식들의 장래 장래에 대해서 도움을 못 줄까봐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도움을 못 줄까봐를 넘어서 폐가 될까봐 일찍 죽고 싶다는 말씀을 좀 한두 번 좀 하시더라라고 말했더니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동안은 절대 어머니가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란다. 저는 지금 한평생 자식들을 키운 것만도 충분하게 자기들한테 해준 거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신신당부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는 치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꼬박꼬박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매 부모님을 돌보시는 그런 가족들과도 교류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나누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앞으로 생겨날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테니 반드시 꼭 치매 가족 교육이 있을 때 참석하시는 것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께서 이제 약물 복용하는 것 잊지 않으시고 꼬박꼬박 드시도록 챙겨 드리는 게 어머니의 인지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니 꼭 약 챙기는 것 잊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도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족에게도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너무 좀 과하게 공포스럽게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을 상담자와 이제 좀 나눌 수 있었던 것들을 이분하고 따님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가 생로병사로 태어날 때 아기일 때 기억이 짧거나 또는 아기일 때 좀 더디거나 하는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왜 어린 아이로 왔다가 어린 아기로 소멸되어 가는 이 인생의 코스에 우리가 왜 늙어서 그런다고 하는 것들에는 우리가 이렇게 혐오 또는 두려움, 자연스럽지 않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까? 우리가 새롭게 아이로 왔다가 아이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로 관점만 전환하면 가족들도 그리고 치매를 앓는 당사자들도 지금보다는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나눈 얘기도 지금 이 따님하고도 상담 시간에 깊게 나눴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상담 시간에 우리 따님께서는 자기도 한번 치매에 관한 생각들을 달리 좀 해보겠다.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 어머님은 지금 경증이어서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요망한 치매, 조금 힘들게 하는 치매가 아니고 좀 순한 치매 같은데 이렇게만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간다면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소멸되어 가서 순수해지는 그 과정. 그래서 어쩌면 어르신들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어려웠던 일들에 대한 기억들은 좀 잊으시고 지금 다시 쌓아가는 좀 좋은 기억,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쌓는 과정으로 삼아 주신다고 한다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날이 치매로
옛날에 슬펐던 어려웠던 기억들을 잊어가는 것들이 그런 날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날들로 자식들도 그리고 당사자도 우리 사회도 그런 아름다운 날들로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사회가 할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봤습니다. 두 상담자는 이렇게 어르신과 따님을 상담하면서 상담사 둘도 치매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고민하게 되는 과정이고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저희는 서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 상담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치매를 앓고 있는 그 당사자 어르신과 그리고 가족들을 많이 볼 텐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간에 상담자로서 찾아오는 어르신들에 대한 상담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의 이런 일상에 대한 그리고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나가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른들의 권리 옹호, 도움받아야 될 권리, 위로받아야 될 권리, 그리고 보살핌을 받아야, 돌봄을 받아야 되는 권리, 이게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 당당한 권리라고 하는 것도 찾아드리는 게 또한 상담자의 한 일면에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치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희는 이 미자 어르신과 그의 따님의 두 분의 상담을 하면서 다른 생각,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생각, 달리 생각, 전환, 패러다임을 좀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는 방향으로 좀 가기로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이 사례를 두 개를 제가 특별하게 가족 상담으로 들고 나왔던 이유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병을 앓고 계시는,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지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 그리고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이 자식이든 그다음에 아니면 그 요양보호사든 아니면 요양원에 이제 또 다른 제3의 사람이든 간에 그 우리가 치매에 관한 것들을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그리고 우리 치매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 전반적인 게 봄, 여름, 가을처럼 생로병사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나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어르신들에게 가족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상담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기를 간절히 좀 소망해 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순간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모를 순간들, 이런 과정에 계신 치매 어르신 그리고 그런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많은 돌봄 종사자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우리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기획하고 교육하고 서비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치매 어르신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 또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담하는 상담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치매 환자에 대한 그 인식을 달리 전환해 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 언제 우리 가족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 언제 내 가까운 지인이 치매 환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이분들을 맞이해드리고 이분들이 지금 가끔 저도 핸드폰에 그 어르신들 길 잃어버리고 헤맨다라는 것들을 좀 뜨곤 합니다. 혹시 길을 가시다가도 어르신들이 좀 불안정하면서 돌아다니시는 어른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 부모님처럼 가서 찾아가 물어주시고 다가가 주셔서 어르신들이 덜 불안해지고 치매 환자이지만 돌아다녀도 누군가는 나를 보살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안정적인 우리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접어든다고 한다면 가장 약자인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선진국의 척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경제적인 척도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보다 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로병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깊은 자비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